합유로 갑니다. 합유. 합유는 여기 보세요.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뭐가 포인트다? 공유가 포인트예요. 공유. 27회 때 딱 한 번 합유 나왔습니다. 알죠? 근데 합유 나왔는데 공유 한 문제, 합유 한 문제예요. 시험에 100% 내는데 얘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 나올 수 있는데 두 문 나오면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27회 때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합유 갑니다. 합유는 뭡니까? 동업 관계 알죠? 그래, 여러 명이 동업하잖아. 조합체 개념으로 하는 게 합유예요. 알죠? 그리고 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분은 있는데 처분의 자유는 없어요. 분할도 못합니다. 관리는 조합원의 무슨 수로? 과반수. 합유분의 처분 변경, 공유분의 처분 변경 똑같아. 전원의 동의.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보존행위는 각자가 당도가 주습니다. 됐습니까? 끝? 끝났어요. 네. 자, 보자. 자, 306페이지 합유. 271조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 영업인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를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항 합유에 관한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한 외에는 다음 3조에 의한다. 그래서 다음 3조에 의한다. 옆에 갑니다. 합유 관계.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밑에. 법조만 다 보면 돼. 합유는. 272조 합유물을 처분 변경 행합해. 그러면 앞에 첫 자에다가 꼭다리 딱 빼보면 전원이죠. 전원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뭐하고 똑같다. 공유하고 동일하죠. 273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으면 합유에 대해 지분을 처분하지.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원의 동의 적어놓고. 근데 공유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합유는 지분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2항입니다. 분할 추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74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요. 2항 전항의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한 공유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산되거나 양도가 됐을 때 종료됐을 때만 분할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게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에 보존, 처분, 변경,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은 아까 말해서 전원의 동의 세 번째 조까지 줄 것이면 되고 합유물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은 가지는데 처분할 때는 니은번에 파랗게 되어 있죠. 전원의 뭐가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디귿번의 별표 우리 아까 했습니다. 합유 지분에 포기하더라도 뭐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아까 적었잖아.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2회 때도 나왔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상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합유는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딱 두 가지. 상속이 돼야 안 돼. 공유는 지분 상속되죠? 네, 되는데 이건 상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이 두 개가 포인트야. 합유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총류 갑니다. 총류. 자, 총류는 275조 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집합체 영합해. 합유는 조합체였죠. 총류는 뭐야? 여기 해놨어. 총류는 집합체, 합유는 조합체. 권리능력은 사단인데 문중, 종중, 이 교회 이런 것들이 무슨 재산이다? 총류재산입니다. 그래서 275조 봅니다.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외에는 다음 2조에 의한다 해가지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옆에 가서 277조 갑니다. 277조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에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들어갔다. 그럼 취득하죠. 그러면 또 나가면 상실한단 말이에요.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옆에 적거나 절대 안 나와. 근데 나오는 거 딱 한 게 있어. 옆에 판례 있잖아. 위에 아까 지금 봤던 보충 위에 판례 있지. 요거다 요거. 법조문에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존행위는 판례로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 중간에 판례 있죠? 판례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에?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다 했어. 자, 이제 남은 게 뭐야?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죠. 저 뒤에 갑니다. 저 뒤에. 이쪽은 거의 다 했으니까. 자, 유치권, 저당권. 자,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370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거 보기 전에. 자,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공동소유에서는. 공유를 했지. 공유. 그래서 공유에는, 자, 보세요. 지분이 있어. 지분 처분은 자유롭죠. 분할 자유가 있는데 관리는 만다고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 비슷합니다. 근데 지분은 지분이 있는데 지분 처분은 자유롭지 못하고 뭐 쓴다 그래서 아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됐죠. 분할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유는 어떻게 됩니까? 집합체인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지분도 없고 처분도 못합니다. 관리 처분 보존. 보존은 사원총회 결의해야 된다. 사용 수익은 정관과 규칙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잘 내 안 내? 안 내는데 합의에서 잘 내는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합유 지분, 합유는 상속돼 안 돼. 합유 지분이. 합유 지분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지. 합유 지분 상속 안 됩니다.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 공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했나. 포기 나오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됐지? 네, 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거. 자, 우리가 침탈, 침해, 정음으로 등기됐다. 이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저거는 보존행위죠. 각자가 당연히 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지분권자에게 자 있는데 과반수 지분권 할 수 있는 거는 관리행위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가에 밑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아까 했잖아. 적어놨지?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관리행위라 했지. 맞죠? 관리행위다. 한 개 뭐였습니까? 아까? 세 가지. 신축하는 거는 관리행위가 아니다. 세 가지 적어놨잖아. 왜 이래 지금? 맞죠? 내가 자꾸 세 번째 갑자기 저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맞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네. 자, 그리고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라고요?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형성에서고 형성방에 들어집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거 아시고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무슨 분할 갑니까? 재판상 분할한다는 거. 현물 분할이 되는데 현물 분할 안 되면 대금 분할할 수가 있고 가격 배상하는 방법도 된다. 자, 그리고 재판상 분할 때 현물 분할하든지 경매를 해서 대금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정리했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유치권 파트로 갑니다. 자, 유치권. 61페이지가 그렇죠. 61페이지. 맞습니까? 자, 일단 어디 가느냐? 368페이지. 일단 거기서부터 담보물권. 담보물권. 다음 주에는 민사특별법 해줄 겁니다. 네, 민사특별법. 자, 그래서 민사특별법 요약집 가지고 할 겁니다. 요약집으로. 다음 달부터 요약집 하니까. 네. 민사특별법도 해줍니다. 왜냐면 민사특별법은 우리가 한 2달 전에 했죠. 네, 했는데 다시 또 해주고. 왜 지금 해주냐면은 요번 주에 민사특별법 할 때 주민법, 상인법 했지.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하면은 기억나겠지. 저 생각이겠죠, 근데? 저 생각이겠죠? 해주겠지? 그래서 반복해주는 주기사법 우리 민법 계속 연관되니까. 자, 유치권 보는데, 일단 보기 전에 그 앞에, 자, 우리 판소노트 앞으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 나옵니다. 담보물권인데, 담보물권 통유성인데, 그 앞에 한번 볼까? 아, 담보물권 제도 나오네. 자, 담보물권은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담보로 받는 채권 나오는데 이 담보가 뭐야? 사람이 담보 쓰는 게 인적 담보. 연대보증, 알죠?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야. 그런데 물적 담보는 뭐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물적 담보. 뭐가 있다고? 민법전에 있으면 전형 담보, 민법전에 없으면 뭐란다?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요 전자가 민법전이야. 민법전에 있으면 전형 담보, 민법전에 없으면 비전형 담보. 그래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배우고, 다음 주 배우고.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뭐 민법전에 있는 뭐예요? 담보 물권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 질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 질권은 뭡니까? 전당포. 전당포에 뭐 합니까? 여러분 갖고 금목걸이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맡기잖아. 돈 빌려주지. 그 시기에 그게 변제를 안 하면은 전당포주가 가져가 버리지. 전당포도 한번 갔다 오고 해봐야 우리 민법이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행히 전당포 안 갔죠? 가지마. 갈 필요 없어. 예?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지도 안 몰라도 돼. 예? 그러면 요건 동사를 잡는 거고 요걸 뭘 잡는 거야? 부동산 잡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당사자 약정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됐어? 됐다. 여기 어디 나오냐? 자, 여기 보면은 368페이지에 그 내용 있죠? 저는 밑으로 했지만 그 옆으로 해놨잖아. 박스에. 예? 그리고 옆에 가면 이제 통유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냐면은 판소노트에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여기 나오지. 네. 여기 나오지. 통유서. 물상대입 뭐 나오잖아. 등등등. 자, 어떤 거냐? 자, 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데, 뭐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 대출 받는단 말이야. 1억을. 그럼 이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은행을 뭐랍니까? 무슨 권자를 한다? 저당권자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종류가 뭐 있어? 통유성이.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있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성질이 뭐야? 물상대의만 시험에 2번 나왔다 이 말이야. 나머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데? 자, 이 저당권을 정인태 넘기면 요 피담보 채권도 같이 넘어가 안 넘어가? 같이 넘어가지? 따를 수반성이고 요 저당권을 넘기면 요 피담보 채권 같이 없어지니까 같이 없어지죠? 붙어서 같이 죽는다? 부종성.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게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면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도 이 저당권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 물상대의성이 있다. 물상대의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압류. 제3자의 압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내용이고 불가분성은 뭐야?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설정자인 얘가 채무자인 설정자인 갑이 9,999만 원 갚았어. 얼마 남았습니까? 또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10,000원이야. 10만 원이 아니고 10,000원 남았지. 10,000원 다음은 1억이잖아. 맞지? 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이 목적물의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치 안 미쳐? 미칩니다. 10,000원 갚았다 해도 교면날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입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 369페이지에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다음 페이지 보면 리얼까지 있어. 알겠지? 넘어가면 돼. 네. 그리고 담보물권의 성질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유치적 효력도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에 있는 겁니다. 유치권에 있다. 여기 보세요. 유치권에는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안 받으면은. 근데 우선 변제나 물상대에는 있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예요? 우물에 물이 없다. 유치권에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물상대위와 물권적 청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에 물권 청권 없습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 3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판소도 36페이지 한번 봐봐. 판소도 36페이지. 판소노트
6페이지 폈어? 맨 밑에 가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축을 못한다고 돼 있고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물상 대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물상 대위도 없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적어놔야 돼.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22, 23회 시험에 나왔다. 22, 23회. 22회 때는 우선 변제가 없고 물상대위 없다 나왔었거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나왔어요. 이게 두 번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옆에다가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참조해놓으면 되죠. 그게 60페이지는 몇 페이지? 36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무슨 권으로 간다? 유치권 가는 거야, 이제. 유치권. 자, 이제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뭡니까? 다 전에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빨리 갑니다, 빨리.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갑시다. 뭐, 내용 다 했는데 줄 꺼놓고 다 해놓고 했으니까. 자, 이제 유치권이 뭔데? 얘기해보자. 유치권. 자, 유치권이 뭔데? 내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들어봤어요? 한 적 있죠? 자동차 수리를 맡겼을 때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자동차야 그림이. 자동차 요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 채무자죠. 무슨 비에? 수리비의 채무자잖아. 이렇게 가야지. 여기 수리비 채권 적혀 있네. 자, 이 자동차에 대한 무슨 비가 생겼어? 수리비가 생겼지. 맞아? 수리비 생겼어요. 그럼 수리비를 갚을 때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하면 이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채권자가 이 자동차를 왜 버립니까? 유치해버리지. 그게 무슨 권자야 얘가? 유치권자야. 그럼 여러분 자동차 수리를 맡기러 가든지 자동차에 엔진오일 뭐 가르러 간다든지 필터 가든지 하잖아. 그러면 정비소 주인이 뭐야? 유치권자야. 정비소 주인이. 알겠죠? 그러면 정비소 주인이 유치권자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물이 뭐여야 되는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 유가증권 나온 적이 있다 없다? 동산은 뭐 안 나옵니다. 동산도 안 나와. 부동산만 오리지 낸다. 자, 하여튼 그런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 수리비가 뭐에 대한 생긴 비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맞죠? 자, 그리고 또 유치권 이거 말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어떤 게 있는데? 여러분이 옷을 세탁소에 맡기러 가잖아. 세탁소를 안 가본 건 아니죠? 요즘은 뭡니까? 원룸처럼 가니까 밑에 세탁소 뭡니까? 그 코인 세탁방이 있대. 뭐 아파트만 사니까 잘 모르죠. 아파트에도 있던데 보니 요즘은 코인. 예? 자, 하여튼 그 세탁소에 옷을 맡겼단 말이야. 맞죠? 그럼 세탁비를 줘야 옷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제부터 갈 때마다 세탁소에 옷 맡기러 갈 때마다 세탁소 주인 보고 니는 유치권자다 해야 돼. 정비소 차량 정비하러 갔을 때 저 새끼는 저 새끼면 안 되겠죠, 그거? 마음속으로 저 새끼라고. 전만은 뭐예요? 정비소 주인은 유치권자다 해야 돼. 알죠? 그럼 뭐를 유치하고 있습니까? 옷이나 자동차, 동산이지. 그럼 부동산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면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한 페이지 넘기면 결련관계에서 여기 공사대금 채권 나옵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지?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 안 주면은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돼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맞죠? 무슨 대금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대금 못 받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많이 붙을 거예요. 또. 예? 옛날에 경기 또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막 유치권 행사 중 엄청나게 왜? 사업하다가 돈이 이제 지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무슨 기?
수리를 해놔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세탁소에 세탁을 다 해놔야, 옷 다려놔야 유치권 행사하지. 뭐가 도래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야 돼. 그리고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 그리고 점유가 뭐 됩니까? 계속돼야 돼.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세탁비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점유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가서 돈 주니까 풀잖아. 뭘 풀어? 옷 주잖아. 맞죠? 그거 되고. 다섯 번째,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대차에서 비용 상한 청구는 있다 그랬지. 임대차는 필요비와 유입비 같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잖아. 한번 물어볼게.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 유입비와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에서는 둘 다 돼. 유치권에서는 둘 다 돼. 알겠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건 어디다? 지상권과 전세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알겠어?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비 유입비 아니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 특약을 해버리면 배제 특약이야.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항상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무슨 특약 합니까? 원상복구 특약 졌죠? 그럼 무슨 건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치권 성립 안 하도록 하려고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성립 요건이야. 자, 320조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370페이지. 자, 의의가 320조의 내용이야. 이거 볼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여기서 점유를 해야 돼. 점유한 자가, 점유행관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관펜.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현관펜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면은 법정 담보 물건이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무슨 대의성이 없어? 물상 대의가 없고 우선 변제가 없단 말이에요. 옆에 적어놔야 돼. 물상 대의,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면 되고요. 그 밑에 디귿번에 요거 창호공사 나와 있죠. 28회 기출해 놓으시고 여기 28회 때 나왔던 기출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설명할게요. 요 판례 설명해 드릴게요. 요 판례.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파트가 뭐 원룸을 지었는데 창호공사를 한 거예요. 이 판례가. 창호공사를 했는데 원룸에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201호에 들어가서 내가 뭐 점유하고 있어. 무슨 권 행사하고 있어,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판례가 이거야. 내가 201호에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201호에만 되는 거야? 전체. 요 판례가 그 내용이야. 줄 꺼놓고 읽어봐, 나중에.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201호, 301호, 401호, 501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됩니까? 내가 201호에만 내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28회 기출. 됐지? 됐어.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유치권 성립 요건 갑니다. 성립 요건. 자, 시험이 잘 나오죠? 별표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일단 법조문 아까 봤죠? 이거 봅시다. 법조문. 타인 현관편이시고 유치하는 물건이 자기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위에 자기 X에 나요. 자기 X. 자기 물건 안 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라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목적물이 동그라미 1번에 요거 적어놨네. 뭐라고?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무슨 정권일까? 유가증권이고 이 목적물은 자기 거야, 타인 거야? 타인의 물건 맞죠? 타인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딱 줄 꺼놓고 묶어놓아야 돼.
해놓고 결련관계입니다. 결련성 인정돼야 된다. 결련성 인정된다.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결련성 인정되고 기업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기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비용상환 정권 임차인 했죠? 필요비와 유입비 했지?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했지? 찾습니까? 자, 그래서 비용상환 정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세 번째에 공사대금 채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런 것들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기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옆에 30위에 나왔던 게 뭐야? 가축이 위에 돼지 적어놔, 돼지.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생겼습니까? 손해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돼지를 잡아먹으면 안 되고, 돼지를 뭐 해야 돼요? 유치해야 된다고. 알죠? 그 타인은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 판례가, 돼지가, 실제 있던 돼지가 있잖아요. 농작물 가서 감자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를 잡아먹으면 안 되고, 유치해야 된다고. 이해 못하면 원장이나 적지 마, 알겠죠? 그렇지? 자,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 알겠지? 그 돼지 풀어놨는데 얘가 이제 뭐 농작물에 감자를 다 먹었다니까. 돼지를 유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한테 물리면. 개를 유치해야 돼. 개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처벌됩니다, 개 잡으면. 법이 만들어졌죠? 시행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 잡으면 안 돼요, 이제. 이제 개 잡으면 안 돼요. 개 잡으면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 것 같은데 언제인지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유치권을 인정하는 여부 다 돼 있는데 그 판례 쭉 있죠? 있지? 핵심까지 다 돼 있지, 옆에. 여기 어디냐면 우리 판소노트에 다 해놨어. 여기 있대. 여기. 몇 페이지야? 62페이지. 요 별표 3개. 잘 낸다, 진짜 잘 낸다. 결련성 문제. 왜? 전부 판례거든. 자, 아까 했어. 공사대금 채권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지. 유치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청구. 부속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없고, 원상 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지. 건축 자재 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건 일반 채권입니다. 알겠죠? 자재 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 대금으로 바뀌면, 수리 대금으로 바뀌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도 이 자체 자재 대금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요거는 일반 채권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판례 단어예요. 그러면 결련성 문제에서 보부권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 조선 말기에 있잖아요. 보부상이 있어서 보부상. 짐 들고 이렇게 짐 전국 여러분 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보부상이라는 권리가 있었거든. 예? 육전하고 뭐 이게 있었다고. 고기 먹는 육전이 아니야. 알죠? 소리했어. 그 사람들이 보부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배우면 돼. 보부권원. 보가 뭔데?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원상 회복특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야? 27회 때, 32회 때 그 지문으로 박스 형태로 내가 냈단 말이야, 무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보증금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권리금 안 준다고 해서 원상 회복특위 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보부권원. 됐어요? 저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결련성 문제가 거기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 있죠? 자, 372페이지 첫 번째 판례 유입비 상환 청구 나왔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공사금 채권 나왔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부정한 사례 2번에 1번 권리금 반환 채권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임차 보증금 반환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럼 어디 현관펜? 권리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현관펜 두 개는 부정이다. 옆에 기출 31회 때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 해가지고 밑에 1번부터 4번, 5번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요걸 끝이야. 그 판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니은번. 자,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상도 발생하는 경우도 된다. 여기서 세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까지 줄 거야 돼. 계약,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자, 현관펜.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자, 이 내용입니다. 갑이 이 부동산을 넘겼는데 얘 대금 줬어요. 대금 줬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서로 반환해야 되지. 서로 반환해야 되지. 얘는 뭘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 얘는 대금 반환해야 되잖아. 예? 이때 반환할 때는 무효되거나 취소될 때 반환할 때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행에 한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 네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고 무슨 권 행사할 수도 있어? 유치권 행사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이행의 한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이 뭐 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좀 그럽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 이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줄 끈 거 한번 읽어볼게요. 373페이지에 자,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 이득에 의한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와 목적물 반환의 의무는 매매 계약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서로 결련 관계를 가지게 된다. 찾았습니까? 찾았어?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취소가 되면 옆에 이것도 정리해야 돼. 동시이행의 한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돼.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가서 2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결련관계. 자, 요 결련관계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하나지 않고 먼저 발생했더라도 뒤에 유치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리비 채권을 안 줘가지고 잠깐만요. 안 올라가나? 네, 올라갔네. 수리비 채권을 안 줘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 수리비 채권 안 줘가지고 유치권 수리비 채권 안 줘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수리해놨다가 이 사람이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차를 먼저 줬어. 수리비 아직 안 받았는데 뒤에 얘가 네카차 몰고 가서 차를 유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시죠? 그러면 점유와 목적물 사이 결련성은 따지지 않고 목적물과 채권하고의 무슨 성만 따진다? 결련성만 따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앞에 먼저 발생한 채권,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도 뒤에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거면 돼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한 후에 점유하는 것도 유치권 승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도래된다 돼 있죠? 줄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점유가 이게 나옵니다. 이거 변제기 도래야 되고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또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 꽂고 파랗게 된 거 줄 꽂습니다. 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고. 자, 그리고 파랗게 된 것도 줄 거야 돼.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칠판 봐봐. 채무자 얘지. 수리비 채권 생긴다 얘지. 얘가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하면은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점유를 안 했잖아. 이거 요건이 의미가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채무자가 점유를 직접 점유하면은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점유해야 돼?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거든. 채권자가. 맞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게 현관펜 넣으셔야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했다.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맨 끝에 가서 안 합니다. 요 시험 3번 나왔어요. 별표 해놓으시고. 예. 예. 차량을 줬으면 이거 점유 상실한데 유치권 소멸이지. 아까 그냥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예. 차량을 레카차 가지고 끌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뒤에가 대가차 가져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라는 권리 살리 있으니까 뒤에 가서 가져오면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유치권을 승인하는 거죠. 이게.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내 카차 가지고 끌고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 승인하는 거지 얘는. 그런데 채무자가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얘가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하든 점유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알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 승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X다 이 말이야. X.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자, 파란색 밑에 2번. 점유가 불법 행위로. 자,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이게? 적법한 점유입니다. 320조 2항이었죠. 아까. 불법 행위로 점유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배제 특약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있습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되고, 예제 문제 풀어보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자, 인정되는 거지. 결연관계 인정되는 거기 포인트야. 별표 딱 해놓고 인정되는 거 그랬어. 자, 기업번의 핵심 단어이다. 권리금 X. 니은번의 핵심 단어 보증금 반환 청구권 X. 보부 권원이지. 답은 몇 번이야? D급번.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농작물 가축 때문에 생긴 채권이잖아. 손해배상 채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넘기시면 되고 유치권의 효력 갑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무슨 권자입니까? 수리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자지 이 사람이.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뭔데?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수리비를 안 주면 무슨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지. 맞아? 경매 넣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수리비나 차값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화하지. 누가? 이 정비소 주인이 전화한다. 뭐랍니까? 야, 수리비나 차값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변제 충당할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하려면 쥐가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 충당하려면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지. 에? 네, 그럽니다. 그래서 야,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차값 100만 원. 내가 그냥 가져갈게. 뭐 그럼 뭐랍니까? 가져가 있어 그냥 뭐. 하겠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 저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가스차를 한 10년 먹을 다녔는데 막 터지고 불나고 뭐 불이 안 나고 연기 막 나고 그랬거든요. 수리 맡기니까 그때 차값이 100만 원짜리더라고요. 알죠? 트라자 XG에 탔는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딱 그러니까 수리 맡기니까 형님이 와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이제 그 폐차시켜야 돼 폐차. 그러니까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갈게 이러더라고. 응? 그냥 폐차 안 하고 그 선배가 고쳐가 쓰더라고 좀. 쓰다가 폐차했는데 폐차비가 또 한 60만 70만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고 받았고 했습니다. 그때 변제 충당하는 거지 바로. 알겠죠? 근데 그 선배가 내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미리 통지했다고. 알겠죠? 근데 이런 것도 법에 있는데 그것도 모를 건데 내한테 얘기하더라고. 아, 이 경험치기구나 이게 경험치기. 자,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필요비 유입비 들어갔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그리고 유치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내가 원룸을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원룸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 월세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그 월세를 가시를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충당하면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1억에 충당한다고. 공사대금 1억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자 나갈 거 아니야. 1억에 대한 이자. 이자부터 까고 50만 원 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깐다고. 50만 원 넘어갔다 100만 원이면 50만 원 이자 충당하고 50만 원 원금에 까겠지. 예? 여러분도 대출 한번 받아봐. 네, 원금 갚을 때 되면 이자 얼마 있고 이자부터 까고 이렇게 충당한다고. 알겠죠? 네, 됐고. 그리고 우선 면제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대의 없다? 물상대의도 없다.
이게 뭐야? 유치권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유치. 그리고 돈 안 주면은 겸해 넣을 수 있죠. 근데 겸해 넣더라도 무슨 변제는 없어? 우선 변제는 없다. 아까 했지? 예,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예? 자, 그리고 유치물을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자동차 수리했는데 잘 되는 게 안 되는 거 잠깐 왔다 갔다 테스트하는 건 돼 안 돼? 보존을 위한 사용됩니다. 예? 자,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됐죠? 이게 권리. 의무는 뭔데? 유치권자 의무. 이게 32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수리비 받기 위해서 남의 자동차,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리해야 돼. 그리고 함부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정하면 됩니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이거 두 가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위반 시 소멸 청구 당한다, 안 한다? 당합니다. 됐죠? 자, 이게 뭐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요거 지문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책 갑시다. 379페이지 가서 자, 유치권자의 권리 인도 거절권까지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 왜? 물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요거 여기 그 파랗게 된 거 있잖아. 줄 거 놓고 별표한 게 넣으셔야 돼. 시험 3번 나왔어. 자, 보세요. 이 자동차를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얘한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지금 유치권 누가 행사하고 있다고? 점유율 누가 하고 있다고? 유치권자 하고 있어. 근데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죠? 채권 변제 안 해가지고 경매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경매인이 견납받고 난 다음에 얘한테 와서 뭡니까? 야, 내 거니까 돌려둬. 이러면은 얘가 뭐라 합니까? 내 유치권자거든. 꺼져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대항할 수 있다고. 이거 유치권은 뭐라고 그랬어? 물권이랬지. 모든 사람이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막을 수 있어. 이게 나왔잖아. 거절할 수 있어. 그런데 포인트. 얘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이 경락인한테는 두 사람이 채무 관계가 없는 거지. 변제를 못 해. 변제 청구 못 해.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거든.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변제하라고. 그 너희들 변제를 하면은 누구 대신 갚았어요? 갑 대신 갚았잖아. 갑인데 구상권 행사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는 못하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기 때문에. 자, 그거 내용 별표고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알겠지? 파랗게 된 거 판례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엄번에 가서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관편으시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디귿번 재판상 행사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밑에 세 번 위에서는 몇 번째? 5번째 줄. 4번째 줄도 줄 것이다.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찾았습니까?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순수 판결 때리죠?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돼 있어? 442페이지 참조. 동시이행의 한변권에서도 뭡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고 상환 급부 판결 때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동시이행의 한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 맞죠? 뭐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상환 이행 판결 때릴 수 있다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4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권 갑니다. 위에 법조문 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의 두 번째 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온다.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은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첫 번째 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우선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옆에 33의 기출 경매 넣을 수 있다고 나왔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죠? 간이 변제 충당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줄까지 쭉 끄시고. 자, 그리고 충당할 때는 미리 통지해야 된다 했지? 그 네 번째 줄 그때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그 뜻을 미리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리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자, 줄 거면 되고. 별채권을 몰라도 됩니다. 자, 넘기시고 과실수취권 가네요.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거시면 됩니다. 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수취할 수 있는데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위에 법조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323조 2항 보면 나옵니다.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됐고. 그게 33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기출 지문 봐.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33회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는 어떻습니까? 의무는 무슨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있고, 두 번째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의무 위반하면은 두 번째 줄에 1번, 2번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 당하죠? 소멸 청구 당한다는 거. 형성권이다까지 줄 거시면 돼요. 두 번째 줄까지.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유치권의 소멸은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소멸하면. 자, 유치권의 소멸은 아까 채무자에 무슨 청구하면? 소멸? 청구하면 소멸하잖아. 위반하면 아까 했죠. 그리고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세탁비가 한 15,000원 나왔어. 지갑을 놔두고 왔어. 시계를 풀어서 주면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내일 한번 가볼래? 세탁소에? 물론 이제 뭡니까? 그 세탁소 주인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다음에 줄게 하면 풀어줘.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맞죠? 그럼 시계 풀어주면은, 금목걸이 풀어주면은, 풀어 안 풀어? 자동차 수리했는데 수리 대금 대신 금목걸이 주면은 풀어 안 풀어? 완전 풀지 왜? 요즘 금값이 완전 대박인데. 에? 알겠죠? 금 차고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금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 자, 그 다음에 점유율 상실하면 아까 했잖아, 이거. 뭘 상실해버리면? 점유율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혼동이 뭘까, 혼동이? 이거 봐봐. 채무자가 이 채권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채무자가 채권 가져오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로 소멸. 수리비 다 갚아보면 뭡니까? 전비서 주인이 뭐랍니까? 아이고 고생했네, 가져가세요 차. 맞죠? 그래서 변제로 소멸. 또 목적물이 멸시되면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죠. 유치할 물건이 없는데, 맞아? 유치할 물건 소멸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치권 소멸까지 했습니다. 자, 책에 갑시다. 일반적 소멸 사유 해가지고, 자, 일단 326조 한번 봅시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에 진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고,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 1번 특유의 소멸 사유. 1번이 두 번째 주까지 아까 의무를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줄 것이고 형성권이고. 다른 담보 제공에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아까? 다른 담보 제공 아까 했잖아. 자, 읽어볼게요. 법조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점유율을 상실해도 소멸하죠. 됐습니다. 옆에 예제 문제 갈게요 바로. 자, 여기에 특유의 소멸사 여기 있네. 요거 있고 위에 게 요거잖아 이거. 맞죠? 소멸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멸이 단독 문제 두 번 나왔어요. 자, 밑에 예제 문제 30일이 나왔던 거네.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맞나요? 네.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네, 맞고. 2번은요.
유치권자와 유치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자, 현관편. 포기하는 특약은 원산복구 특약 했잖아. 그러면 제3자에게도 그 내용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 안 했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 알죠? 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번 X, 2번 X. 3번은요. 끝에 현관편이네. 겸해 놓을 수 있다. 변제받기 위해서 겸해 놓을 수 있다. 맞고. 4번은요. 상다고 담보 제공하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채권은 5번의 핵심 단어. 권리금 반환 채권은 없다 해야 되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유치권을 포기하는데 원산복구 특약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답니다. 자, 없다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